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별도의 내비게이션 개발 없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내재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SDK를 소개합니다. 내비게이션 SDK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iOS SDK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 길 찾기, 주행 안내 등 내비게이션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내비게이션 개발이나 지도 데이터의 구축 없이도 내비게이션 SDK가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여 원하시는 앱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업데이트 등 데이터 현행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나비는 항상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고 있으며 내비게이션 SDK는 해당 데이터를 2주 혹은 한 달 간격으로 스스로 현행화하여 최신화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POI나 과속 카메라 등의 정보를 내비게이션 SDK가 스스로 현행화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현행화 작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경로 옵션과 화물차 전용 경로를 제공합니다.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빠른 길, 편한 길 등 실시간 교통 정보가 반영된 최적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높이값이나 중량값 등을 입력받아 화물차를 위한 최적 경로를 찾아내는 화물차 전용 옵션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포함한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표출, 분기 모식도 표출 등 주행 안내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앱에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마커 표출, 지도 주간 및 야간 설정, 글자 크기 변경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 SDK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개발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드로이드에서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SDK를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SD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휴사업 담당자를 통해 앱키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개발 환경은 아래 안내되는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프로젝트 수준의 빌드 그래들의 아이나비 SDK 저장소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후 앱 수준의 빌드 그래들의 종속성을 추가해 주는데 이때 SDK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종속성도 함께 추가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존성을 추가한 후 안드로이드 메인 패스트에 메타데이터로 발급받으신 SDK 키를 추가해 줍니다. 이후 그래드 싱크를 통해 정상적으로 SDK가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면 지도를 표출할 레이아웃을 작성해 줍니다. 지도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레이아웃에 맵 어댑터와 맵 레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메인 액티비티의 지도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DK에서 사용하는 내부 엔진을 로드하기 위해 로드내비 라이브러리 함수를 가장 초기에 실행시켜 줍니다. 이후 onCreate 함수에서 init layout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예제에서는 뷰바인딩을 사용하였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앱 실행에 필요한 권한을 요청하는데 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로케이션 권한과 SDK 내부 캐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저장소 권한을 요청합니다. 권한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SDK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앱에서 요청해야 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으며 SDK 내부적으로는 통신을 위해 인터넷 권한 등도 요청합니다. SDK에서 사용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가이드 사이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이나비 SDK를 사용하기 위해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예제 코드에서는 에뮬레이터에서 구동하기 위해 set 에뮬레이터 모드를 true로 전달해 줍니다. 만일 실제 단말에서 구현한다면 해당 함수는 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에 initialize 내비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매개 변수로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폴더 경로, 유일식 별자, 온 내비 init listener 등을 전달합니다. 폴더 경로를 얻어오는 방법은 예제 코드 및 가이드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initialize 내비 함수 호출 시 전달했던 온 내비 init listener에서
초기화 성공 혹은 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패 시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화에 성공하였다면 해당 시점에 필요에 따라 사용할 리스너들을 등록해줍니다. 이제 앱을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지도와 현재 위치가 표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색부터 경로 탐색, 길 안내 및 모의주행까지 아이나비 SDK의 주요 기능을 빠르고 간단하게 구현해 보겠습니다. 검색은 다음과 같이 런 서치 함수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검색어, 현재 위치 경도 좌표, 현재 위치 위도 좌표, 응답을 받을 리스너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되며 현재 위치는 getCurrentPos 함수를 통해 쉽게 얻어올 수 있습니다. 전달한 리스너를 통해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전달됩니다. 이때 길찾기에 사용하는 좌표들과 지도 위치 보기에 사용하는 좌표가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 특성상 지도에 표출하는 좌표는 중심점으로 표출되나 실제 안내 시에는 해당 위치의 입구점으로 안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엑스를 예로 들었을 때 아이콘은 코엑스 중앙에 표출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길 안내는 코엑스에 진입이 가능한 위치로 안내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검색 결과로 얻어온 좌표를 사용하여 경로 탐색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중 경로 탐색을 요청할 객체가 아이템일 때 화면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 위치 객체를 생성하고 이후 검색 결과를 통해 목적지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이후 예제에서는 지도 위에 마커 등을 표출하기 위해 Create Map Overlay를 호출하였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닙니다. 출발지, 목적지 객체가 생성되었다면 경로 탐색을 요청합니다. 이때 경유지, 경로 탐색 옵션 등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탐색이 완료되면 결과값으로 탐색 결과 경로 아이디 문자열 리스트가 반환됩니다. 해당 아이디를 통해 경로 안내 및 모의주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경로 탐색이 완료된 후 전체 경로를 표출해 주도록 루트줌 맵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이제 앱을 실행해 확인해 보면 전체 경로가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색이 완료된 경로로 안내를 받아보겠습니다. 경로 안내는 경로 탐색 결과로 전달받은 RID 문자열을 런 가이던스 함수에 전달하면 해당 경로로 안내합니다. 조금 전 작성했던 코드에서 전체 경로를 보여준 뒤 3초 후 안내를 시작하도록 추가해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로 안내를 시작하면 주행 화면들이 표출됩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다음 턴 안내, 그 다음 턴 안내와 현재 속도, 차선 정보, 교통 정보 요약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주행을 통해 실제 주행 시 어떤 형태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안내 시작 코드에서 런 가이던스 대신 스타트 시뮬레이션 함수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이제 앱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경로를 따라 모의주행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인 화면은 안내 시작 화면과 같으나 모의주행에서는 경로를 구간별로 확인하기 위해 모의주행 경로 진행률을 조절하거나 멈추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UI가 추가됩니다. 이상으로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SDK 안드로이드 편 가이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